자,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주식의 제왕입니다. 이번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고, 오늘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최근에 이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이슈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김정관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나타난 이 정책적 기대감과 그리고 기업 이미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 두 번째로 국내 해상풍력, 이 해상풍력 시장 확대를 위한 9개 공급망 상생 협약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남부 발전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 상업화에 지금 돌입한 국산 가스 터빈의 핵심 부품 개발 성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한번 다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간단하게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약 20조 정도로 수급세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에서 양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외인과 기관계들은 양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 개인이 한 달간 1,500만 주가량 매수하는 모습, 그 외에 반대로 외인과 기관들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급세들은 개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외의 세력들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인지를 해 주시면서 준비한 기사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를 넘어서서 장관까지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렸다라는 기사가 되겠고,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6월 29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마케팅 부문 사장을 지명을 한 것은 국내 에너지 산업 정책의 방향성과 시장 구조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지는 결정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 이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등에서 정책기획관과 국제경제부장 등 이러한 핵심 보직을 역임한 바가 있으며, 2018년 이후에 두산그룹에 합류를 해서 두산경영연구원 대표를 거치면서 22년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의 사장을 맡아서 원전이나 가스터빈 그리고 SMR 등 그룹의 전략적 이 에너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참여한 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약 26조 정도 규모가 되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에 성공한 배경에도 김 사장의 전략적 이 기여가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들은 단순한 기업의 성과를 넘어서 국가 에너지 수출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사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지명이 된 것은 정부가 이 탈원전 기조를 명확히 지향을 하고 원전 산업 육성에 정책적인 무게를 실겠다라는 의지를 시장 자체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보이고, 관료나 민간 양쪽의 경험을 겸비한 이 실무형 장관이다라는 점에서 복잡해진 이 에너지 수급 환경과 산업 정책 전환기에 실질적인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박스권을 이어나가기 전에 지명이 된 직후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죠. 이렇게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고, 우리기술이나 휴림로봇 등등 관련 테마들도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 이러한 흐름에서 나타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업계에서는 민간 기업인 출신이 산업부 장관으로 직행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와 공급 기업 간의 협력의 밀도가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 에너지 전략과 현장 공급사 간 거리감이 좁혀질 수도 있는 카드다, 이 카드라며 얘기를 했고, 관료 경험과 시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선인 만큼 정책 실효성인 면에서도 기대가 크다라고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사안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구조와 기술력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성 등이 유기적으로 이 연결되는 연결고리 같은 느낌, 이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에 이 원전이나 SMR 그리고 가스터빈, 해체, 수소터빈 등에서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정책 설계와 실행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산업계에서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9개의 협력사에서 해상풍력 공급망을 활성화하는 협약을 진행을 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25년 7월 2일자 기준으로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2025년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에서 국내 9개 협력사와 함께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 기반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은 해상풍력 산업 확대에 필수적인 기술력 확보와 안정적인 부품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협약 당사자들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 그리고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상생 기반의 공급망 조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행사 기간 중에 별도의 전시 부스를 통해서 3메가와트나 5.5메가와트 그리고 8메가와트, 10메가와트에 이르는 한국형 해상풍력 발전기 라인업을 소개를 하였으며, 특히 이 국산 최대 용량인 이 10메가와트의 모델은 7월 중에 국제 인증 취득을 앞두고 있어서 기술적인 신뢰도나 사업적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자체는 평균 풍속 6.5m/s의 환경에서도 30% 이상의 이용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내의 연근의 조건에 최적화되었다. 이렇게 고효율 제품이다. 이러한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05년도부터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해서 제주 지역에 30메가와트, 그리고 전북 지역에 60메가와트, 제주 한림 지역에 100메가와트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공급을 하면서 국내 최다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고, 사업 초기에는 30% 수준이었던 이 부품 국산화율을 현재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점에 협력사들과 함께 이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해주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함께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협약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단순한 발전기 제조사를 넘어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이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가스터빈의 핵심 부품에 대한 상업화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 남부발전과의 이 협력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이 국산 기술을 적용한 7F 가스터빈 핵심 부품의 상업 운전에 성공을 했고, 국내 발전 설비 기술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설치된 부품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자체 개발한 이 재생 정비 기술을 활용한 가스터빈 로터와 국책 과제를 통해서 연구 개발한 고온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이 두 부품을 동시에 설치와 운영을 했다. 이런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남부 발전은 이 복합 발전소 신규 건설 수준의 시운전 절차를 적용하여 초기 신뢰성을 확보를 하였고, 향후에 부품 수명 주기 동안 산업 운전을 지속을 하며 장기적인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7F 가스터빈은 미국에서만 660기가 운용 중일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사용이 되는 기종이며, 정비 시장 규모만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 상업화 성공은 국내 기술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 실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이 남부발전은 지난 1월 국내 9개 중소기업과 함께 팀 코리아를 결성을 하였죠. 이 팀 코리아를 결성을 하여서
가스터빈 수출에 이 공동체를 구축을 하였고 5월에는 세계 최대 가스터빈 사용자 컨퍼런스에서 공동 홍보를 진행하는 등 국산 기술의 이 글로벌 확산을 위해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 상업 운전 성공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 기반이 될 것이다 기대가 되고, 국내 발전 사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그리고 운영비 절감 그리고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사 한번 훑어가는 시간 가져봤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 자체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를 해 주시면서 2025년에 들어서 이 에너지 산업 전반의 기술력이나 그리고 정책 수혜 그리고 수주 실적, 공급망 전략 등 다방면에서 주목받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도된 세 가지 주요 기사가 있었죠. 김정관 사장의 산업부 장관 후보 지명, 그리고 두 번째 9개 협력사와의 해상풍력 공급망에 대한 상생 협약, 마지막 세 번째 남부 발전과의 국산 가스터빈 핵심 부품 상업화를 성공했다. 이러한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 김정관 사장은 두산 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분 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원전이나 가스터빈 그리고 SMR 등 그룹의 전략적 에너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이런 기관, 정책기획관과 국제경제부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2022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에 합류를 해서 이 민간 기업의 수출 전략과 글로벌 협상 경험을 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가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참여를 한 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에 이 성공한 배경에도 김 사장의 전략적 기여가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이는 단순한 기업 성과를 넘어서 국가 에너지 수출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사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지명이 된 것은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명확히 지향을 하고 원전 산업 육성에 정책적 무게를 실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관료나 민간 양쪽 경험을 겸비한 실무형 장관이라는 점에서 복잡해진 에너지 수급 환경과 산업 정책 전환기에 실질적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 지명한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경신을 해왔고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 기술 효림 로봇 관련 테마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며 정책 기대감이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민간 기업의 출신이 산업부 장관으로 직행한 드문 사례라고 말을 하면서, 산업부 장관으로 직행한 드문 사례다라는 점에서 정부와 이 공급 기업 간의 협력의 밀도가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한 관계자는 정부 에너지 전력과 현장 공급사가 긴 거리감이 좁혀질 수 있는 카드다 라고 직접적인 이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 관료 경험과 시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선인 만큼 정책 실효성인 면에서도 기대가 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25년 7월 2일에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해상풍력 공급망 이 컨퍼런스 전시회에서도 국내 9개 협력사와 함께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을 했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 기반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은 해상풍력 산업 확대의 필수적인 기술력 확보와 안정적인 부품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협약 당사자들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 그리고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상생 기반의 공급망 조성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행사 기간 중에 별도 전시 부스를 통해서 4가지에 이르는 한국형 해상풍력 발전기 라인업을 소개를 했고, 특히 국산 최대 용량인 이 10메가와트 모델은 7월 중으로 국제 인증 취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이 신뢰성과 사업적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1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모델은 평균 풍속 6.5m/s의 환경에서도 30%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내 연근의 조건에 이 최적화된
고효율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는 2005년도부터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을 했죠. 제주 탐사에 30메가와트, 전북 서남에 60메가, 한림 지역에 100메가와트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공급을 하며 국내 이 최다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사업 초기에 30%의 수준밖에 안 됐던 부품의 국산화율을 현재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해왔습니다. 정현임 부회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점에 이러한 협력사들과 함께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한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함께 넓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힌 사실 있습니다. 이번 협약 자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순한 발전기 제조사를 뛰어넘어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플랫폼 기업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남부발전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국산 기술을 적용한 7F 가스터빈 핵심 부품의 상업 운전에 성공을 하였고, 국내 발전 설비 기술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된 이러한 부품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체 개발한 이 재생 정비 기술을 활용한 가스터빈 로터와 국책 과제를 통해 연구 개발한 것으로 고온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이 두 부품을 동시에 설치나 운영을 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사례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남부발전은 복합발전소 신규 건설 수준의 이 시운전 절차를 적용을 하여 초기 신뢰성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향후 부품 수명 주기 동안 상업운전을 지속을 하고 장기적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적용된 7F 가스터빈은 미국에서만 몇 기, 660기가 운영 중일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종이며 정비 시장 규모에만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상업화에 대한 성공은 국내 기술이 해외 시장 진출할 수 있는 실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산업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부발전은 지난 1월 국내 9개 중소기업과 함께 팀코리아를 결성을 했죠. 이 가스터빈 수출 공동체를 구축을 했고, 5월에는 세계 최대 가스터빈 사용자 컨퍼런스에서 공동 홍보를 진행을 하는 등 국산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왔습니다. 이번 상업운전에 대한 성공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국내 발전 산업의 기술력 경쟁력 확보나 운영비 절감, 그리고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5년도에 들어서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에 기술력, 정책, 그리고 수출, 공급망 등 모든 측면에서 중심축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단순한 기업 성장의 성장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재편을 이끄는 핵심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나 산업계 모두가 주목해야 될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 자체의 가치는 굉장히 높고 현재 당연하게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전혀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걱정을 할 필요성 없다. 그러면서 주가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대응들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주주 여러분들 계시면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보여준 결정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산업부 장관 후보 지명으로 정책적인 면, 이런 중심축에 선 기업, 그리고 국내 협력사나 해상풍력 생태계를 재정비하는 플랫폼, 이렇게 세계 시장을 겨냥한 가스터빈 기술력의 상업화까지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에너지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의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방향성과 확신을, 산업계에서는 전력과 흐름을 보여주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 산업을 움직이는 좌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의 재앙이었습니다.